예, 이번에는 오후장 터닝포인트, 앞서 얘기한 그 이슈들의 연장선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섹터나 종목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에 대한 시장의 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 내용을 찍어주십시오. 네.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금 정말 서화를 건, 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TV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도 TV 토론 이제 얼마 합니까? 우리 시간 10시간인데 1시간 하나요? 2시간 하나요? 끝나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결과와 함께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의 이후에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우세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좋죠. 방향이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전히 끝나고 나서도 특별히 뚜렷한 어떤 우위가 없다고 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되든 관계없다고 여겨졌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에서 넘버가 빠다박다박 나오는 화장품 정도에 내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트럼피즘 아니면 해리시즘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 관련되는 섹터는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감세를 하는 거냐 아니면 관세를 하는 거냐 신재생이냐 아니면 그 규제를 풀어주면서 빅테크나 금융 쪽이냐 이런 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공 차장님은 오시면서 혹시 TV 토론 지금 하고 있는 거 잠깐이라도 살짝 보셨어요? 네, 잠깐 보다 왔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이제 오히려 통역이 나오니까 통역 목소리 감춰가지고 사실 그 육성이나 하면서 자신감이나 다 이런 걸 봐야 더 좋은데 동시통역이 되니까 오히려 좀 헷갈리긴 하던데 그러게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후에 관련된 결국은 트레이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제 미국의 베팅 사이트를 좀 보니까 일단 해리스 쪽이 일단 지금 수치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자체도 이제 토론 시작 이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보다는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들이 일단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됐었는데 일단 어떤 후보들의 정책들에 따라서 움직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선거까지 기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았다, 어디가 나빴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근데 이 두 후보들 간의 공약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국방 관련해서도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 주둔 이제 방위비 총액들을 이제 좀 늘리겠다, 군사력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해리스 후보 역시도 이제 자체 군대 내에서 국방 예산들을 유지할 것이고 현대화 투자를 좀 지속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요 세 가지 섹터 정도는 누가 된다고 한들 사실상 이제 공통 분모로 일단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포커스로 이제 맞춰서 일단 좀 보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공통 분모를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하고 또 뭐라 그러셨죠? 인프라 국방. 인프라 국방.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은 이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딱 선을 그어서 얘는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프라도 그렇고. 네. 미국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와 해리스의 관련주들 투자 전략 지혜롭게 두 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네,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오. 공감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테마별 전략은 또 고민이 된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이제 제법 좀 한 바퀴 돌면서 올랐잖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나 어떻게 바이오를 이제 줄이자 버리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건 당연히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그 모멘텀적으로 본다면 이번 달에 많이 있는 무슨 학회랄까 생물보안법 어저께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는 매수의 강도는 약해질 겁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세력들은 이미 다 샀거나 아니면 또 이 시련을 또 노리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9월, 10월 넘어가면서 이슈는 이제는 개별 종목별로 확인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갈 것 같고 바이오 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에서도 그리고 그 섹터가 이익 실현이 되느냐는 것은 결국은 다른 섹터에 대한 그 매력도가 그렇죠. 확실히 올라갔을 때인데 아마 9월 달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10월 달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이익 실현을 대거할 만큼 다른 섹터가 그렇게 크게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빨리 도망갈 이유도 사실은 뚜렷하게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바이오가 최근에 올라가는 게 물론 뭐 좋은 신약 모멘텀도 있고 이슈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고 생물품 환법도 있지만 시장의 메인의 에너지들이 반도체나 이런 데 빠지니까 그죠. 그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왔던 거니까 그런 대항마가 누가 뚜렷한 게 나타난다고 하면 수급이 빠지겠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김동공 차장님.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어제는 뭐 루니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좋은 이슈가 있고 팩트가 뉴스가 있었지만 사실은 또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에서 보면은 그게 결국 이렇게 또 한 바퀴 순환매가 한 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종목 선택에는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일단 의료 AI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무제표를 한 번씩 좀 열어보셨으면 이라는 생각들이 예. 좀 들거든요.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사업적인 성장성들을 보면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단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기업들의 이익에서 그대로 일단 좀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 이쪽보다는 제약 바이오 이제 원천적인 것들로 일단 좀 들어오는 것들이 일단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미국에서의 이제 바이오 이제 시총 상위주들 미국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뭐 일라이릴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전 고점 수준에서 혹은 신고가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주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현상들이 그러니까 모든 바이오주들이 우르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바이오 업종이라는 데 포커싱이 되지 않고 종목별로 일단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일단 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좀 타격을 이제 좀 입히고자 했던 것들은 중국인 거고 그 중국에서도 이제 좀 찾아본다는 우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우시 엠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의 미국향 매출들을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전체 공급망 시장 규모가 이제 한 48억 달러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우시 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 공급망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재편이 될 가능성들이 일단 좀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업종 기업들 내에서도 여기에 공급망 재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혜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들이 일단 좀 떠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뭐 지난주에서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파이프라인들이 정확하게 이제 갖춰지고 있는 뭐 유한양행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식으로 종목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것들이 진짜 돈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안정적인 뭐 CMO나 CDMO 쪽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좀 CMO, CDMO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의 상원 절차 기준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모멘텀들로서의 흐름들, 트레이딩들은 일단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이제 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뭐 1개월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원 통과가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멘텀들은 또 소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MO, CDMO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접근들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조금 더 그보다 근본적으로 갈 거면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제약사들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전략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세 번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이끄는 테슬라 국내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게요. 테슬라도 사실 뭐 판매량 대수나 이런 거는 뭐 좀 악유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뭐 로봇택시도 그렇고 이슈가 오면서 테슬라가 강하고요. 국내 2차 전지 흐름들은 오늘 경영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쭉 돌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드 캐리하고 왔었다면 오늘은 또
소재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주면서 그 안에서의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앞서 그 주도주의 흐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쪽에 또 수혜를 받는 쪽이 또 2차전지 쪽이에요, 그죠? 그렇게 네네. 보면 2차전지 지금 시각이나 그 안에서의 전략.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관심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잘 가려면은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를 잘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핵심이.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확인될 수 있지만 마치 AI 고점, 그다음에 경기 침체 고점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지나가야 알듯이 지금 금리가 이제 막 내려가기 직전인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선순환적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전기차가 잘 팔려서 2차 전지가 잘 되고 이런 고리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멈춰왔고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셀 업체하고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보다는 한국 업체라는 개념에서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셀 업체들 LG, 엔솔을 위시로 해가지고 많이 좀 반등을 했던 거죠. 거기까지는 내러티브가 통하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라든지 장비 업체는 그게 좀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주가는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 수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속성에 대한 담보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 주가하고 연동성의 얘기 나올 텐데요.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주가하고 연동성은 과거보다는 분명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분기점은 아마 10월 10일 날에 로보택시 이후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전기차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중책을 맡게 되면서 자율주행차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는 테슬라의 또 다른 비전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의 괴리는 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한 거는 예. 아마 10월 중순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로의 셀단에서의 상승은 수급 효과인데 외국인 기관 그거는 연속성을 좀 담보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니요, 셀 업체는 양극재보다는 내러티브가 통하죠. 네. 근데 그것도 역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한 번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분기 네. 실적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다른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의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업다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김동공 차장님께도 조금만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셀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시장이 제한되었으니까 뭐 엔캠이나 이런 셀사, 소재사가 가다, 그죠? 최근에는 이제 보면 셀사가 갔잖아요. 주도하게 되면 뭐 그 안에서 또 순환매인가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굳이 접근을 한다면 네. 셀 쪽으로 좀 접근하는 예. 것들이 좀 맞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에 대한 수출량 그리고 매출액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감소 기조가 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셀 업체들에 대한 그 주요 판매처들이 북미 시장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미 시장 쪽의 전기차 판매량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증가는 하고는 있는데 폭발적인 증가를 과거에 했던 성장성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현실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가 지금 현재 워낙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중심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하면은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현재 돈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는 자금들이 반도체에서 빠져서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 건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타깃이 잡힌 곳들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종으로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해석의 근거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자금들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섹터들로 그렇죠.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실적이 다시 한번 옛날 같은 성장성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들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전략들 정도로 가져가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네. 어느 섹터에 가서 확신을 가지기 어렵고요.
확신을 가지면 사실은 또 주가가 그만큼 올라 있고, 그죠? 컨센서스가 형성되게 되면 남과 다른 확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지만 차별화된 그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매도 리포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약간 목표가 낮추는 리포트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매수 의견인데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자사주를 사고 있더라. 김동공 차장님. 네. 가격 매력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임원들은 사실 좀 다른 뭐라 그러죠? 로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단타, 그거 자기네 회사 주가 차익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사는데, 그렇게 지금, 분할해서 사면 괜찮은 구간입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길게 잡는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월봉을 켜놓고 한 20년치를 이제 좀 늘려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60개월 선들을 하회했던 케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20개월 선까지 하락했던 케이스들이 한 2번 정도 있고요. 대부분 60개월 선에서 올라오거나 혹은 공방을 거듭하다가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60개월 선까지 지금 현재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과거 사례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쯤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업황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낸드 쪽이 좋지 않은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수출액들에 대해서 조금 깎아먹는, 낸드 쪽이 깎아먹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디램 쪽에서의 성장세들, 수출 양들 자체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MOM 기준으로, 지난달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가 소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YOY 기준, 이제 역대 이제 8월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판매 수출량들을 보여줬었던 것들이 현재 반도체 디램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거에 최근 이제 한 1년 동안에 이제 HBM에 대한 흐름들, AI에 대한 열풍들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경기들이 다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거기서 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제 소외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갔던 상태에서 지금 AI에 대한 우려로 빠지면서 지금 현재 60개월 선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업황들이 최악이 아니라는 상황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고,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60개월 선에 지금 와 있는 주가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아닌가, 좀 필요 이상의 많은 하락들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보는 전략들은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최근에 사신 분들은 잘한 거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파는 게 문제죠. 그죠? 네. 잘 샀는데 조금 밀린다고 손해를 보고 팔거나, 잘 샀는데 조금 올라갔다고 팔았는데 더 가거나, 이런 국면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조금 네. 항상 60개월 선에서 한 3-4달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요. 횡보를 했던 구간들이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주목하시는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얘기, 종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화장품을 이미 언급을 좀 하셔서 8월 14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를 언급을 하셨고요. 화장품주들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수익률 잘 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도 화장품인데요. 네. VT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VT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요. 최대 실적이 나왔죠. 근데 이 회사는 일단 올해 성장률이 워낙 높습니다. 2분기가 높았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기대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하는 계획도 있고, 새롭게 신규 채널을 진입하는 것도 잡혀 있고, 미국에서 아마존에 또 확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 액티비티가 계속 하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기 전에 중국에서 위생 허가 받는 것도 연말 앞두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중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해외 확장에 대한 가시성이 체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올해 내년도 밸류에이션 와이즈 지금 올해 한 20배 좀 안 되고 20배 내년에 한 17배 정도인데 성장성이 봤을 때 올해 뭐 더블 이상 되죠. 150% 내년에도 20, 30%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직은 높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VT는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익률도 나중에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아직은 네. 충분히 모멘텀과 추진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주가는 미리 갔다가 또 미리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조금 유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공 차장님도 지난주에 오셨을 때 한국 콜마를 얘기하셨고, 역시나 화장품주는 지금 수익률을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코리아 FT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자동차 부품주. 네. 근데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냐면 캐니스터라는 것들을 일단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니스터가 뭐냐면 연료에서 이제 발생하는 가스들을 이제 증발 가스들을 포집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좀 태워서 이제 대기 오염들을 방지하는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그런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내연 기관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것과 내연 기관에 들어가는 가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 캐니스터가 이제 4,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8에서 13만 원 정도 거의 2배 이상의 가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들이 왜 비싸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특성상 이제 저속 주행 시 모터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내연 기관차들보다 더 많은 가스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하는데 더 많은 가스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연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캐니스터보다는 하이브리드 캐니스터가 좀 더 비싸고 더 높은 성능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판매량들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연기관차들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용 차량들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코리아 FT에서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의 판매량들은 더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같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들이 증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코리아 FT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같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각이시네요. 자동차 전체라든지 전기차는 사실 주춤한데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맥락입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